그런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본인이 그걸 소망을 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 노력해서 본인이 여기까지 와보니까 당신도 할 수 있다.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헛된 꿈을 심어. 실제 강남권 이제 은행에서 근무하시다 보면 부자들의 어떤 성향이나 뭐 행동 패턴 이런 게 좀 어떨까요? 저도 이제 운 좋게 소위 진짜 부자 동네라고 하는 동네에서 손님들을 만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들은 배운 게 많아요. 처음에 있었던 지점은 일반 리테일 지점이어서 하루 중에 되게 많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적금 해지. 해지 업무를 진짜 많이 했어요. 그리고 분실 재발급 이런 거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강남에 와서 보니까 이분들이 만기를 꼭 지키시더라고요. 해지를 안 하세요. 그래서 한 번 가입할 때 되게 신중하게 하시고 대신 한 번 가입하면 해지를 안 하기 때문에 이 돈이 결국에는 자동이체 걸어놓으면 계속 쌓이고 모이거든요. 태도가 다르다는 걸 느꼈고 그거를 본인들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걸 자녀분들한테 가르치시더라고요. 만약에 애들이 세뱃돈을 받았다. 아빠나 엄마랑 같이 와서 은행에다가 입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가 올해 얼마 받았고 지금 잔액이 얼마야. 그 친구들이 나보다 많이 갖고 있는 게 근데 저는 그거를 보면서 어렸을 때부터 이게 모으는 기쁨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걸 보고 애가 둘이 있는데 저는 그때 그것 때문에 명유와 뭐 지원금 이런 거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알 수 없는 통장으로 자동이체를 다 걸어놨어요. 저 애 이름 앞으로 그냥 모이게. 근데 그게 벌써 또 몇백만 원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강남에 계신 부자분들은 우선 돈을 대한 태도가 좀 다르더라고요. 실제로는 대다수의 부자들이 자녀에게 어떻게 하면 물려줄까에 대한 고민은 별로 하지 않아요. 오히려 교육적인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훨씬 중요하게 생각해요. 부자들이 하는 사고방식이나 예의, 매너 이런 것들이 상속되는 거지 그런 것들이 결국 이 아이들이 스스로 돈을 벌게끔 부를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을 갖게 해준 그게 진짜 상속이지 돈을 그냥 쥐어준다고 그건 표면적인 것들인 거죠. 그래도 받으면 좋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작은 거에도 민감한 게 있어요. 내가 납득이 되는 지출에 대해서는 쓰는 걸 아끼잖아요. 하지만 납득이 되지 않는 지출에 대해서는 되게 단호하고 냉정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런 거죠. 내가 이만큼 거래를 하기 때문에 내가 이 3,000원 스스로 내는 거는 나한테 적합하지 않다. 이런 걸 주장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일반인들은 그냥 뭐 몇 억 갖고 있는 사람이 3,000원 가지고 그러냐. 그러니까 합리적인 소비가 아니면 소비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성향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거 되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계신 분들도 많았어요. 그런 분들이 거의 대다수였는데. 네. 저는 사실 그 지점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제가 사는 집은 일반 서민들이 사는 동네라고 말하죠. 지금은 이제 서울시 안에 사는 것도 못 사는 힘들다고 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 서민의 주거지로 대표적인 동네에 살고 있었는데 그 어떤 사모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본인도 신혼 때 거기 살았다고. 남편도 열심히 일했고 본인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꼭 이거를 해야 된다는 아니지만 어쨌든 본인이 그걸 소망을 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 노력해서 본인이 여기까지 와보니까 당신도 할 수 있다.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헛된 꿈을 심어. 아니 언젠가는 할 수 있어요. 언젠가는 그냥 반 정도 넘은 것 같은데 저는 진짜 많이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셨냐 너무 궁금해서 저도 이제 부자가 되고 싶고 경제적인 자유를 얻고 싶은 게 사실 모두가 그렇잖아요. 경제적인 자유를 내가 못 얻어서 그렇지 경제적인 자유를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행동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이. 네. 생각보다 인격적으로 훌륭하신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이기 때문에 사람의 내면이나 이런 건 알 수 없지만 일부 갖고 있는 편견 있잖아요. 돈 있으면 막 갑질하고 뭐 이런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너무 매너 있고 본인의 또 사회적 지위에 맞는 행동들을 보이시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부분에서 많이 배웠어요. 저는 늘 어떤 게 있었냐면 이 정도 갖고 계시고 이 정도 소득을 얻는 사람도 이렇게 하는데 내가 따라가려면 나도 더 해야지 따라가지 덜 해가지고 따라갈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열심히 사는 어떤 그 삶의 뭐라 그럴까 에너지, 운동력, 그 열정 그런 게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뭐 부모한테 받아서 그래서 부자고 이거는 비율적으로 봤을 때 없는 건 아니지만 그게 절대적인 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저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시더라고요. 공격적인 투자를 하면은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이익을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손해볼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감안을 하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히려 저는 투자 상품에 대해서 강남에 계신 분들하고 얘기할 때 훨씬 더 좋고 편했던 게 우선 이해도가 빠르시고 본인이 금융에 대한 지식이 많으시고 투자했을 때에 대한 리스크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하는 부분에서 충분히 다 이해하시고 그리고 손실이 나더라도 본인이 판단해서 결정했다라는 본인의 책임의식도 좀 크시고 근데 이게 가능성이 있다라는 판단이 들면은 과감하게 금액을 베팅하시더라고요.
진짜 부자분들은 삼성전자 만약에 빠진다 그러면은 진짜 수십억 사서, 왜냐면 망하지 않고 계속 이익을 내는 회사니까 결국에는 시장만 회복되면 주가는 오른다라는 간단하지만 명확한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접근을 하시더라고요. 이분들이 또 어떤 게 있냐면은 본인이 신하고 투자했으면 이익을 볼 때까지 기다리시더라고요. 투자를 별로 안 해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10만원 가입했는데 2만원 까지면은 김대리가 어떻게 거냐고. 그래서 제가 형님 우선은 자동이체를 꾸준히 하시죠. 왜냐면 블래시 전략이라고 쌀 때 사서 비싸게 파는 전략. 물타기. 네. 근데 이렇게 해야 결국에는 수익이 극대화된다는 걸 이론적으로 알고 그걸 행동으로 옮기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제 자금적 여유가 있으셨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이제 그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정리를 하면 그 부자분들은 내가 사인했고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신중하지 않았던가, 아니면은 이 선택에 따른 책임을 내가 알고 투자했기 때문에 그 책임은 내 책임이다. 그러니까 책임을 나에게로 돌리는,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냐면요, 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후회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김대리 이거 사 해가지고 집을 샀는데 마이너스 한 2, 3억이 빠져버렸어. 그럼 김대리가 선택한 건데 그 아줌마 때문에 내가 2, 3억을 날려먹었다 라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본인이 고민하고 내가 사겠다 라고 해서 샀으면 마이너스 2억, 3억이 까져도 내가 선택한 거니까 아줌마를 탓하지 않는. 이분들이 또 특징이 여러 자산을 투자하세요. 그 중에 또 하나가 달러예요. 왜냐하면은 이분들은 보니까 가족 중에 한 분 정도는 해외에 나가 있거나 해외에서 거주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외환에 대해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정한 레인지가 있어서 만약에 뭐 예를 들면 1130원 아래로 내려가면 무조건 산다, 뭐 1170원, 80원 올라가면 무조건 판다, 이런 어떤 전략을 갖고 그 안에서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환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매겨지지가 않아요. 근데 이분들이 지금 20억이 있는데 정기예금 금리가 뭐 2%다 그러면은 4천만 원이 1년에 이자가 나오잖아요. 2천만 원이 넘어가면은 금융종합소득 과세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기존에 있는 본인 소득에 더해서 이 과세를 맞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테크적인 측면에서도 달러를 많이 활용을 하셔서 일반 달러 입출금 통장은 이자를 별로 안 줘요. 대신 이분들의 장점은 뭐냐면 큰 금액으로 거래를 하시기 때문에 환율 우대를 많이 받으세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분들, 거액으로 하시는 분들은 한 번 원샷 거래 10만 불 이렇게 하면은 1억이 넘는 돈이잖아요. 저는 환율 우대를 많이 해드렸거든요. 왜냐면 계속 거래를 유치하기 위해서. 그리고 회전을 돌리면 어쨌든 은행도 수익이기 때문에. 대신 그리고 저는 손님하고 저하고 가이드를 딱 정해요. 얼마 되면 사시고 얼마 되면 팔자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더 수익을 보고 할 수 있지만 이분들의 또 특징이 뭐냐면 본인들이 어떤 적정 수준의 가이드라인을 갖고 계셔서 과하게 하지도 않고 거기에 덜 하지도 않더라고요. 그리고 부동산 같은 경우도 원래 특별히 부동산에 관심이 없었어요. 강남 그 지역에서 근무하기 전까지. 근데 진짜 제가 근무했던 그 지역이 강남발 가격 상승의 진원지 같은 제 눈으로 보는 지역이었거든요. 그런 분들 덕분에 저도 사실 되게 많이 배웠고, 본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되게 많이 찾아보시고 지역도 많이 다녀보시고 공부도 많이 하시고, 이게 남들은 그 불로소득이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연구하고 알아보는 노력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단순히 그냥 불로소득이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 연구한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을 해요. 부자의 기준은 좀 다양하지만 그렇죠. 금전적으로 구애받지 않는 정도의 선택의 자유를 가진 사람들을 부자의 영역으로 친다면 어떤 분야의 부자든 거의 비슷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가족과 행복에 대해서 엄청나게 깊은 자신만의 철학들을 다 가지고 계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이 더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아이에게 더 좋은 추억들을 만들어줄 수 있을까? 모든 분들이 하는 생각이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넘어가지 못하거든요. 근데 돈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고민의 영역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자기계발 서적 한 10권 넘게 읽어보니까 한 3개 정도 키워드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일찍 일어나고, 두 번째 운동하고, 세 번째 책 읽고. 자기 분야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꼭 하는 것 중에 이 3가지가 꼭 들어가더라고요. 꼭 주위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계발서 진짜 싫어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딱 2부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는 성공과 자기계발에 관심 없고 그렇게 되고 싶지 않은데 강요를 받는 사람들. 내용이 너무 똑같아서 그냥 싫을 뿐이에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뭐냐, 성공하려면 요것만 하면 돼요. 진짜 그것만 하면 되는데 그걸 못하거나 안 하거나 귀찮거나 게으르기 때문에 그냥 싫은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만 하다. 이번에 새로운 성공학책이 나왔어. 읽어보면 자기 스토리만 다르지 핵심은 다 똑같아요.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해보셨냐는 거죠.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자기계발서를 만약에 접해보지 않고 주위에 자기계발서 그런 거 뭐하러 읽냐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런 거 다 꺼지라 그러시고 그냥 읽어보세요. 잘 살고 싶은데 인생을 성공적으로 만들고 싶은데 내가 하고 있지 않은 것들, 내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들을 한 권만이라도 좋아요. 아무거나는 좋아요. 그래도 유명한 거 유명한 거. 아, 실제로 성공하신 분이 성공학을 강의하는 강사가 아니라 실제로 성공한 네. 사람이 쓴 책을 꼭 읽어보시고 그 한 권만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 행동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시도하신다면 인생이 좀 바뀌기 시작하는 그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죠.